아리아리 이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요, 종촌동 가재마을 7단지 106타입 물건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은 대부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제 영상을 잘 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분석하듯이만 분석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분석해가지고 입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매번 올려드리듯이 11월 13일과 11월 14일 날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 대전 물건하고 세종시 물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21,503호 사건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7단지 7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뒷부분, 뒷라인 쪽에 있는 겁니다. 요 물건에서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요, 구획 정리가 다 되면 공동으로 대지권 등기를 해주는데 요 소유자분께서 대지권 등기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분양 당시에 이제 분양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 가격이. 분양 대금을 다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세종시 물건은 뭐 대지권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106타입입니다. 감정 가격은 7억 1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금액에 비하면 감정 가격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한 6억대 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높은 가격에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 가격이 4억 9,70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4년 11월 13일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이 금액의 10%, 4,970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건 보면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보통 이제 은행권, 근저당 설정에 의해 가지고 실행되는 경매 사건이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강제경매 같은 거는 판결에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개인 채권 뭐 이런 거 판결 받는 거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해가지고 판결 받았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보통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강제경매, 담보물건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사건은 임의경매. 매각물건 현황을 보면 30층 중 7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높네요. 30층이면 7층이고요. 뭐 7층이면 좀 저층부에 속하겠네요. 보니까 사용 승인은 2014년 10월 29일입니다. 여기 한 10년 됐네요. 아파트가 106타입이고요. 가격 시점이 24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달 이렇게 7억대까지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기가 23년 중순 정도 그 시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보존 등기일이 2014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인데 가격이 포함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네요. 소유자 세대가 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안전하다. 단 이분들이 이제 살면서 관리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납부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게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2월 13일입니다. 자, 이분이 현재 분양받아갖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월 13일 날 이전된 거죠. 지분 전부 이전인가? 중흥건설에서 이전한 거예요. 이쪽으로요. 소유자한테. 자, 2015년 2월 13일 날 근저당 똑같죠. 날짜가요. 이런 물건은 90% 이상, 99%라고 할 수도 있어요. 99% 이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에 이게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데요, 이보다 앞선 등기가 있을 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순위 근저당 저축은행 두 건이 있는데요, 요때 보면 20년 10월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21년 8월 굉장히 높은 가격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일반이겠죠. 주식회사 뭐 무슨 법인에서 또 1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의해 가지고 경매 신청된 사건, 임의 경매 신청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앞에 2억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5억 7,700 청구했어요. 그러면 7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감정가격보다도 이 청구 금액이 낮아요. 따지면 저축은행이 전부 다 변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축은행에서 한 4억 정도? 4억보다도 뭐 밑에 받을 수도 있어요. 한 3억 중반 정도 배당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법원 문건 중에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권리가 다 분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일 요거 말소기준 등기죠. 2015년 2월 13일 배당 요구 종기일.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는데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소멸되지 않는 거라든지 지상권 뭐 다른 비고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리 분석은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물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요,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만 봐도 대부분이 다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물건 분석, 거기서 가격 분석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격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평면도인데 106타입 평면도입니다. 방이 4개죠. 방이 4개.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다.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현관에 팬트리 공간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뭐 포베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쭉 봤더니요, 7억, 6억 7천, 6억 5천짜리도 있어요. 4층에 1층에 뭐 7억짜리도 있고, 층 높은 거 30층 꼭대기 보니까 이게 테라스가 있나 봐요. 요게 10억짜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6억 8천. 제가 볼 때는 6억 7천이 저렴하니까 이런 게 조금 DC가 된다. 6억 5천이나 6억 7천 DC 된다면 요거보다도 밑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가격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6억 초반대 매수할 물건도 어쩌면 급매물로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종촌동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촌동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종촌동이거든요. 요 경계선 요 뒤로가 아름동이에요. 현재 이 아파트 단지의 학교는 나래초등학교입니다. 아름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래초등학교 뭐 도보로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3분인데 여기서 가려면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안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변에 보면 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요 천변으로 해서 이제 운동들도 많이 하시죠.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이쪽은 고운동이고요. 또 이 도로로 해가지고 이쪽은 다정동. 요 중심부 여기 공원, 역사공원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어진동 이렇게 됩니다. 종촌동은 이제 상권이 뭐 CGV라든지 일반 상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름동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정동 상권 그리고 어진동 상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정보를 보니까 총 13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866세대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8대 1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흥건설입니다. 관리사무소고요. 관리비 미납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 밀려 있는지, 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 나오는지. 관리비를 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평균 관리비가 동절기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36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한 4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용 관리비를 보니까 한 15만 원 안쪽에서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요거 말고도 공용 관리비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공용 관리비가 한 6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절반 정도 이상 공용 관리비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될 때는요,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강제 집행하고 나서 관리비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이때 연체이자 빼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볼게요. 현재 106타입 가격을 보니까 월세는 한 2천에 100 정도 선에서 될 것 같고요. 2천에 90도 되네요. 보니까 2천에 90에서 100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전세는 2억 8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가격을 봤더니 최근에 6억 5천 거래된 게 있어요. 층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현재 경매 물건은 7층입니다. 그럼 6억 5천보다도 저렴할 것이다. 그럼 6억 2천 정도? 제가 볼 때는 6억 2천 정도가 급매물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3년 2월, 23년 1월 요때 시기가 현재 시기랑 비슷해요. 그럼 6억대도 있었어요. 그럼 6억도 어쩌면 급매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6억 5천, 6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요. 20년 1월부터 6월 때까지 가격을 볼 수 있는데요. 5억 한 중반부터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가격으로 가지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고가로 거래됐던 게 20년 12월이었어요. 9억 7천대. 21년도 3월도 뭐 9억 5천대. 제가 볼 때는 한 저렴하게만 받으면 8억 정도 선에는 나중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분석은 다 했습니다. 요 녹색 박스 여기랑 여기 가격 선에서 낙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좀 5억 중반, 5억 한 6천 정도에서 6억 초반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재마을 7단지 106타입 물건을 봤어요. 11월 13일이죠. 입찰기일이.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관리사무소라든지 임장 같은 거 다녀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 날짜죠. 11월 13일 날 입찰 진행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전 물건하고 이제 세종 물건들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거하고 14일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4일
13일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오토그란테 리빙폴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79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4억 8,800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 3억 4,16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 대전 동일 스위트 리버스카이 1단지 물건이에요. 77 타입이고 요 1단지는 일반 분양이었고요. 2단지는 현재 임대,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 거죠. 확정 분양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비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감정 가격이 3억 9,600,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7,720만 원. 관심들이 좀 많이 있겠죠.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암울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여기가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신탄진 다리이죠. 신탄진역 근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금강에 넘어가가지고 충북 청원이죠. 청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다. 대청댐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망 같은 건 이렇게 보면 요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망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앞에 탁 튀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층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치원 중림 자이 아파트 물건이에요. 2층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4억 3,100만 원은 좀 너무 비싸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감정 가격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3억대. 그래서 한번 유찰된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2억 1,190만 원. 그러니까 2억 1,119만 원이죠. 2억 1,119만 원 최저가입니다. 11월 14일 날 진행을 합니다. 자, 조치원 중림 자이 아파트 이건 13층이죠. 84 타입. 요거는 감정이 3억 1,800. 이게 맞아요. 이게 감정 가격이. 여기서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가 2억 2,260만 원. 자, 여기 말고 또 지금 진행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자이 아파트. 그 낙찰된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물건도 매각 물건에서 보면요. 문제되는 거 전혀 없어요. 임대차 내역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그냥 분석해서 가격 잘 분석해가지고 관리비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입찰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덕 테크노밸리 12단지 아파트 물건이에요. 173 타입입니다. 아우 크네요. 감정 가격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돼가지고요. 6억 6,290만 원입니다.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낙찰될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격 분석을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 4억 3,300. 일반 거래되는 뭐 매물 나오는 가격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한번 유찰. 그래서 최저가 3억 310만 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낙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하고 호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뷰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이 물건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물건이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3억 중반이었죠. 그 정도 가격에 이것도 낙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됐고 최저 가격이 1억 9,880만 원입니다. 5층이네요. 이것도 뭐 대부회사에서 채권자고 소유자가 2명. 그러니까 이게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소유자 세대가 아마 점유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관리비하고 명도 준비 이런 것도 철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세종시 해밀동 아파트 물건입니다. 해밀 1단지 물건이에요. 이게 1단지인데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8층입니다. 59 타입이고요. 대지권은 미등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등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 6,2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 3억 2,340만 원입니다. 11월 14일이고요.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요것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현재 거래되는 59 타입 가격이 얼마인지 꼭 분석해 보시고 관리비 그리고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안에는 굳이 안 보셔도 여기가 등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부는 그냥 깨끗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과 11월 14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봤고요. 세종시 물건, 대전 물건 봤습니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7단지의 106 타입 물건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분석 같은 거를 제가 절차대로 쭉 해드린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대로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가격 같은 거는 이제 아실이라든지 뭐 네이버 그리고 요즘 호갱로너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어요. 웹사이트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임장 같은 거 다녀보시고 관리비, 미납 여부, 현재 거기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 할 때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가지고 입찰 준비를 하시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해서는 저희 아리랑 부동산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저한테 의뢰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